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릇된 역사인식에 광주 시민은 분노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전남대학들은 의치학과와 약학과 지역인재 선발에 전북까지 포함시키고 하면 전북대는 전북 지역 학생들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73년 만에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숨죽여 살아온 유족들은 반겼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첨단 삼지구 조성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남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발언까지 더하면서 광주 시민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를 소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호남 민심도 다르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민주당 광주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 씨가 재임하는 동안 호남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차별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담고 싶은 정치는 전두환 같은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광주에 와서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역사의식 전혀 없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민주주의와 법과 정의를 지켜나갈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자질을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는 잘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하면은 아무래도 그 사회적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냐며 비판했고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아무 말 잔치로 호남에 들인 당의 노력과 정성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본질이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치학과와 약학과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등이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묶은 데 반해 전북대는 전북 학생들로만 지역인재를 국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북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에 이어 조선대가 2022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했습니다. 의치 한의학과와 약학대가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동신대 등 광주 전남 3개 대학 모두 지역인재의 범위를 호남권으로 넓힌 겁니다. 반면 전북대는 지역인재를 전북 출신으로만 한정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사립대인 원광대와 우석대가 광주 전남 출신을 지역인재로 포함시킨 것과도 대비됩니다. 전북대 원광대를 방문한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강하게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북대의 지역인재 범위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호남권으로 규정된 지방대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의 취지와 달리
광주 전남 출신을 지역인재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까지 적극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소지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북대는 광주 전남을 뽑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 전북을 뽑느냐. 전남대와 조선대도 지역인재 선발에서 전북을 제외하라. 이런 요구들이 비등합니다. 전북대는 권역내 지역인재 대상 범위는 학교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며 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교육계와 고민해 지역인재 범위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양해가 돼서 조만간에 호남 권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3학년도까지 대입 전형이 확정돼 있는 상황. 전북대가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최소 2, 3년 동안 광주 전남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73년 전 여순 사건이 시작됐던 10월 19일을 맞아 여수에서 합동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6월 특별법이 통과되고 처음으로 정부가 추념식을 함께하는 등 여순 사건의 위상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73주기 여순 사건 추념식이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추념식은 전남도가 주관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추념사를 낭독하는 등 처음으로 정부가 함께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당 대표는 직접 추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당이 전폭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여순 사건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합동 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추념식의 위상에 유가족들은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가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특별법 제정도 되어서 저희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순 사건 73주년을 맞아 추념식 외에도 역사 만화와 그림 전시회, 오페라 공연 등 추모 행사가 다음 달까지 여수 시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부터 시작된 정부 예산 편성 계획 마련에 여순 사건 관련 사업이 빠졌고 기재부도 예산 심의가 끝난 상황이라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여순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상대로 예산 유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309 개발을 두고 광주도시공사가 산단 조성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상한 공모 조건을 통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잡음이 일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첨단 3지구 주민들이 8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8월 말 감정평가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평가를 중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뒤늦게 보상협의회가 열리긴 했지만 이번엔 도시공사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참가시켰다며 주민들이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감정평가 결과를 오는 25일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원주민들은 집과 땅을 헐값에 빼앗기고 이런 소수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들 배만 불리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업체 공모 특혜 의혹에 이어 토지보상 자금까지 첨단 3지구로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총괄 사업자인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는 할 수 있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보상 관계를 추진하는 그 기관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이달 착공할 예정이었던 첨단 3지구 산단 조성 사업. 각종 의혹과 주민들의 반발, 수수방관하는 듯한 광주시의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간 데다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추진했던 COP28,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정부가 포기했습니다. 13년간에 걸친 염원이 무산되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전라남도는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육성해 오는 2028년 33차 대회 유치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2023년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포기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쟁국인 아랍에미리트의 COP28을 양보하고 차기 아시아 차례인 2028년 COP33 유치에 지지를 얻기로 했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라남도는 아쉬움과 실망이 큽니다. 13년에 걸친 염원인데다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고 유치 명분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경북 등 10개 시도의 지지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준비하고 유치 운동을 해왔어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협상을 하다가 한순간에 양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회의에 유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유치를 포기하면서 10여 명의 실무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COP33 재도전을 위한 정책과 기능 전환에 나섭니다. COP28의 경우 국가 유치를 확정한 뒤 지자체 공모를 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을 COP33 유치 때는 남해안 남중권을 후보지로 먼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해안을 기후변화 대응의 전진 기지로 육성해 유치 당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차원의 뜻을 모은다 하면은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는 개최 도시를 여수로 이렇게 확정해서 COP33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유치 무산의 아쉬움을 딛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중심지를 향한 전남과 남해안의 노력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광주에 갖춰진 462개 병상 가운데 88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병상 가동률은 7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1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명, 전남은 2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3,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립니다. 건설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공공운수 노조 등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지부들은 잇따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내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총파업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해고 금지와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 연가 투쟁 등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로 방역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식조리원 등의 파업 참여로 교육 현장 등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여자 프로배구 광주 연고팀인 AI 페퍼스의 창단 첫 공식 경기가 이 시각 현재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번째 여자 프로배 구단으로 올해 창단한 AI 페퍼스는 광주 염주 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페퍼 스타디움에서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V리그 첫 공식 경기를 저녁 7시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AI 페퍼스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 이번 시즌 페퍼 스타디움에서 모두 18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시행세 측에 따르면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감점 페널티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